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것이 이번 판결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뭐 등 이런 직권남용 사건들이 많이 이제 그간 있어 왔는데 이런 것과도 좀 연결되거나 연관이 되면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예. 박영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기소 내용 가운데 이런 직권남용이 들어있거든요. 뭐냐면 이 비판적인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는 근무지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한 인사들을 했다라는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안태근 전 검사장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와 매우 흡사한 구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죄의 성립 여부가 조금 양상이 달라진 그런 그런 모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안전검사장의 혐의부터 나확진 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년 전에 이른바 법조계 미투 이 폭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 31일 법무부 정책기획당장으로 있을 때 한 장례식장에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그렇게 당사자인 서 검사가 2018년 1월에 TV에 나와가지고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안 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성추행 혐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인사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서 검사를 부당하게 발령낸 혐의로 그렇게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성추행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10년에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이 성추행은 친고죄라고 해서 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이 고소 기간인 이 친고죄를 보통 6개월인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연장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 기간 내 고소 기간 내에 이제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제 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이후 2015년에 이 서 검사를 이 경남에 있는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낸 게 이 안 전 검사장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성추행이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그 인사 발령의 동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재판에서 다뤄지긴 했습니다. 쟁점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이른바 이 안태근 사건이라고 저희가 명명하면 안태근 사건 재판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2015년 8월에 검찰 인사에서 당시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경남에 있는 통영지청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검찰국장의 인사 권한을 남용을 한 것이냐.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누구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인사안을 작성하는 부하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느냐, 원칙을 어긋나는 인사안을 만들게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기소한 검찰 측에서는 2010년의 성추행 사건이 2015년 그 당시까지도 인사 당시까지도 검찰 안팎에서 계속 언급이 되니까 서 검사를 검찰에 계속 두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동기에서 안 전 검사장이 이 같은 인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서 검사한테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 자진해서 사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안 전 검사장 측은 2010년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런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오르내린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한 인사를 내가 낼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검사 인사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느냐 이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목이 메이시면 물 좀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1, 2심이 징역 2년이었는데 대법의 판단이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그 판결의 차이점을 도진기 변호사께서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이 사건에서 핵심이 검찰 인사 원칙입니다. 검찰 인사 원칙에 위배해서 서검사를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요. 예. 이 검찰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예. 그것을 위반했으면은 법 위반인 것이고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검찰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그 검사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축적된 심의와 결정을 통해서 축적됐던 원칙이 검사인사 원칙집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규칙집처럼 관리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겨서 이제 서검사를 발령을 냈다.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검사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부치지청 배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치지청 배치제도. 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힘든 곳에서 근무를 한번 했으면 그 다음은 조금 소위 편한 곳으로 보내준다는 원칙이에요. 힘든 곳을 연달아 근무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지현 검사가 원래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여주지청이에요. 여기가 소위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 원칙에 따르면 좀 편한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희망지로 간다. 조금 큰 도시의 지청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다시 통영지청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통영지청이 역시 소위 힘든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잇따라 이렇게 힘든 곳을 연달아 근무시키는 것이 검찰의 인사 그동안의 준칙에 반하는 건데 이것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보복 조치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 2심은 이것을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검사 인사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어긴 것은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반대해서 대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소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편한 곳으로 좀 보내준다라는 그 원칙, 힘든 곳을 연달아 근무 안 시킨다는 그 원칙은 배려이지 권리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다고 해도 곧장 법 위반이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2심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은 부적절하고 또 위법하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부적절할지도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소위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이제 대법원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판단한 그 배경에 대해서 도진기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힘든 곳을 두 번 가지 않고 어떤 부분은 이제 좀 그 다음에 가는 곳은 희망지를 좀 고려해서 반영해 준다는 이런 제도인데 이 검찰 내부 지침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부연 설명을 좀 나게 잡게 해주시겠어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검찰청은 기본적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렇게 법원에 대응되게 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되게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법원 산하에 지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검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뭐 기소 이런 부분에 이제 실무적인 일을 지검에서 다 하는데 가령 뭐 대구지검이다 이러면 대구 경북 지역을 다 관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지검 한 곳에서 다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지역도 넓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다 한 곳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령 대구지검 산하에는 포항지청이라든지 김천지청이라든지 뭐 안동지청 이렇게 여러 지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청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청장 밑에 차장 검사가 있고 다시 또 부장 검사들이 있는 그런 경우를 차장 검사가 있다고 해서 한자로 차치지청, 차장 검사를 두었다. 차치지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그 지금 CG가 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죠? 차장 검사가 없는 이제 그냥 지청장이 있고 바로 부장 검사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이 있는 이런 지청은 차장 검사가 없이 그냥 부장만 뒀다고 해서 부치지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치지청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특정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평검사들한테 일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일할 사람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초임 검사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검사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 소규모 지청들은 있는 곳이 소도시이거나 아니면 또 좀 외곽, 좀 멀리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별로 선호가 없는 겁니다. 이 검사들이. 그래서 인사철마다 이제 가급적 부치지청에는 안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라는 걸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직전이 아니라 이제 초임 검사가 아니라 예. 보통 한 3개 지청 정도 이상 이제 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가지고 그런 검사가 부치지청을 가면 예. 그 다음 인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제 희망을 반영을 해주자. 예. 그런 게 이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이제 1999년에 도입이 됐고 예.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원칙들을 모은 검사 인사 원칙집이라는 이런 원칙집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1심 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부치지청 근무를 마친 경력 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또 전보를 시킨 예는 2000년 이후에는 서지현 검사 이외에는 사례가 없다라고 한 게 1심 판결에 나와 있고요. 아, 실제 이게 통계상 그렇습니까? 그렇답니다. 예. 그래요? 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1, 2심 법원에서는 예. 이 제도가 또다시 부치지청으로 옮기지 않는 게 예. 이게 인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였고요. 예.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이 인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 이거는 단지 그런 경우에 배려를 해주라는 거다. 인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실력이라든지 뭐 선호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렇군요. 직권남용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대법이 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직권남용을 저희가 예전에도 정리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진기 변호사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죄의 어떤 그 범위랄까요? 범주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문상은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달리 말하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을 봤을 때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위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도 명확하고 다만 남용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개념이죠. 예. 기준이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호성 때문에 이제 이런 법 쪽에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이 객관적으로 범위를 확정시키는 것이 곤란한데 결국은 이런 직권남용죄가 그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거나 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 사실은 직권남용죄가 그동안은 거의 사문화된 그런 네. 범죄 조항이었는데요. 예. 입증도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이 직권남용죄가 되살아났습니다. 예. 활성화돼서 이것이 적용돼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는 그런 현황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이 인사권 행사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낸 것이 맞습니다. 그런 판결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이 판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 법원과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검찰 인사가 대법원 인사에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원칙도 비슷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 준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의 똑같고요. 예. 또 말하자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부치지청 배치제도처럼 예. 힘든 보직을 한번 맡았으면 네. 그 다음에 조금 편한 곳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거의 흡사하죠. 예. 그런데 이런 검찰 인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 직권남용을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서 성립을 시키게 되면 예. 추후에 아니면 나중에라도 예. 대부분 인사에라도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결국은 대법관들의 판단에서 예. 암암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도 물론 이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예, 아유 뭐 저희가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분석을 또 우리 도진기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서검사 측 반응도 저희가 좀 보면 뭐 당연히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지현 검사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서지현 검사는 이 판결이 난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세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심경을 네. 밝혔는데요. 이 처음 글에서는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대한 재량을 예. 이 직권의 재량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히면서 이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재량이 넓어지니까 예. 직권이 남용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박하는 글을 올렸고요. 예. 다만 이 검사들이 그동안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지현 검사의 얘기입니다. 예. 검사들이 여러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안 전 검사장이 경력검사 부치지정 제초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 제도에 어긋나서 그렇게 자신의 인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 인정까지 이 대법원에서 깬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위안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겠다. 예,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고요. 이 서검사 측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도 판결 직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직권 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서지현 검사 측 반응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점이 있는 것이 검찰국장의 인사는 재량 영역일 수도 있고 인사 준칙을 어겼다고 해서 곧장 직권 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서지현 검사가 단지 인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서 왜 힘든데 또 힘든 일을 또 보내냐 이걸 문제 삼아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건의 특수성이자 본질은 뭐냐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러한 준칙에 어긋나는 인사조치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점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과연 중요하게 고려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판결문을 들여다봐도 그런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용이라는 요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재반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의도겠죠, 의도. 근데 인사권자 의도일 텐데 이번에 이 안태근 전 검사장처럼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죄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인사조치를 했다라는 점은 1, 2심 판결문에서 사실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리를 덮기 위해서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처럼 되어버린다면 조직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이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 대법원 판결이 법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원천적인 상식에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제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것이 이번 판결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이런 직권남용 사건들이 많이 이제 그간 있어 왔는데 이런 것과도 좀 연결되거나 연관이 되면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박영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기소 내용 가운데 이런 직권남용이 들어있거든요. 뭐냐면 이 비판적인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는 근무지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한 인사들을 했다라는 혐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안태근 전 검사장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와 매우 흡사한 구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죄의 성립 여부가 조금 양상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